안녕하세요. 고지식함의 함익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또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원장님, 저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별로 뭐 반가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민족의 대명절이기도 한데 네. 누군가들에게는 대환장 파티 날이기도 하죠. 네. 원장님에게 추석은 어떤 날인가요? 가족끼리 분란이 생기는 날. 아, 역시. 근데 아니실 줄 알았는데 대답. 저는 저 어릴 때. 아,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7남매 맞이에요. 네, 아버지 혼자 결혼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정말 가난했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교직 공무원 교사였거든요. 그 네. 월급을 갖고 그 대식구들을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야 돼요. 네. 그럼 만나면 맨날 돈 얘기가 나오고 맨날 이제 분란의 소지만 있죠. 네. 음. 그 이맘때쯤 되면 이제 명절 잘 보내는 법 해가지고 SNS에 많이들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번 추석은 정말 길더라고요. 뭐 노른 날 끼어갖고 뭐 국군의 날도 놀게 하고 뭐 그러는데 대체일까지 끼면 6일인가? 그렇던데 계획 있으세요, 원장님? 계획 없죠. 아, 푹 쉬는 거죠. 아, 집에서? 푹 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휴식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어디 놀러 가는 게 휴식인 줄 아는데 네. 휴식은 집에 있는 게 휴식이에요. 그렇죠.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네. 이 명절에 집 떠나면 더 고생입니다. 가족들 모임 안 하세요? 가족들은 다 모이죠. 아, 모이지만 네네. 오래 안 모여요. 그러면 얼마 동안? 반나절. 아, 차례 모시고 딱 점심 먹고 헤어져요. 왜냐면 다 또 각자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쵸. 이남 일녀인데 네네. 각자 일단 우리나라가 남존 여비의 그 남성 우월주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명절날이에요. 네. 남자 집에 가야 돼. 음. 그럼 이제 우리 집에 다 왔어. 음. 그러면 여자는 자식 아니야? 그쵸. 음. 누구의 딸이죠? 누구의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이제 장남이니까 음. 그 제사나 차례를 내가 다 모시고 난 다음에는 딱 정했어요. 점심 먹고 각자 집으로. 이렇게 처가 집을 가든 그러면 이제 누나가 오죠. 누나는 나무 집에 갔다가 그때 점심 때 오는 거예요. 어머니만 자리 지키고 있는 거지. 제 나름대로는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그래도 많이 간소해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예전 저희 어렸을 때는 막 할머니 집 가면 며칠씩 자고 막 추석 기간 꽉꽉 채워가지고 막 그렇죠. 엄마네 집 갈 때는 정말 하루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좋았어요? 아니요, 그냥 근데 어릴 땐 좋았어요. 저희 집도 아빠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못 봤던 친척들 만나는 게 저희는 좋죠. 애기 때 보고 있으면 그래도 용돈도 다 주고. 그죠. 그게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몸은 좀 힘들더라도 즐거움이 있잖아. 저희 어렸을 때는 뭐 힘들다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용돈도 생기고 네네네. 선물도 받고 네.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그게 명절이에요. 난 명절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명절이 고통스럽다. 그러면 만나지 마라.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참 말 그대로 우리 어렸을 때 기억처럼 되게 좋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만나면 이런 갈등들이 생기고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결코 즐거울 수 없는 걸까요, 명절이? 그거는 이제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 내가 조카를 만나면 뭘 물어보겠어요? 잘 지냈어? 네. 대학생이 됐으면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졸업을 했으면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는 어때? 그다음에 나에게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장가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듣기가 싫잖아요. 조카가 네. 오지 말라 그래요 저는. 어... 저는 애들이 어릴 때도 우리 집에 오면 그래요. 항상 나는 용돈 두둑하게 줘요. 그리고 절대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 네 돈이야. 두고두고 써라 그래요. 그때는 제가 돈을 잘 벌 때예요. 네. 마누라가 알면 기분 나쁜 만큼 줘요. 엄청 많이 줘요. 예, 많이 줘요. 왜냐면 내년에 볼 거니까. 자주 보진 않잖아요. 돈 줘요. 네. 돈 주고 앉혀놓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 그래서 지금 원장님처럼 혹시 그 명절 금기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화가 나요. 왜요? 예?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봐? 안 보면 되지. 얼굴 보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뭐 하면 안 된다. 금기어가 너 언제 결혼할까?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3위가 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당연한 얘기지. 잠깐만요. 예. 2위가 뭐예요? 앞으로 너 계획이 뭐니? 그렇지. 결혼 언제 할 거야? 똑같은 얘기지. 1위는 뭐일 것 같으세요? 이름은 뭘까? 뭐예요? 외모 평가하는 거예요. 예뻐졌네, 살 빠졌네, 뭐 좋은 의도에 했어도 그거 근데 이거는 난 좀
반대인데 나도. 아니 이제 그릇으로 이제 왜 똥배가 이렇게 나왔냐 뭐 이럴 너 수도 왜 이렇게 있겠지. 뚱뚱하냐 이런 얘기들은 기분 나쁘고 하든 예뻐졌네 하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본인이 아는 거지. 안 예쁜데 예쁘다고 입에 공치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는 있지. 근데 이말들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윗세대가 아랫세대한테 하는 질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가 듣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않냐 이거. 누가 꼭 오래. 근데 우리나라 그 문화 자체가 네. 명절날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차례 지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를 지내는데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나는 웬만하면 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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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는데 네. 자 남이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남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야 너 언제 장가 갈 거야? 왜 배는 그렇게 나왔냐? 사는 게 그래서 되겠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남이 그랬으면 남은 안 와요. 안 하죠. 남이 명절날 인사를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덕담만 하지. 그쵸. 좋은 이게, 소리 하고. 저 좋아 보인다. 네. 열심히 해라. 네. 더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조카쯤 되면 그 내 아들하고 동격이잖아요. 약간 옆이긴 하지만 그러면 좋은 얘기 할 게 없지. 걱정되는 얘기만 하고 물어보고 잘하고 있냐? 근데 잘하고 있다 그러면 더 잘해 그러면 되는데 뭐 성적이 뭐 안 올랐어요. 뭐 아직 취직도 못 했어요. 그러면 취직을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취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오래 살았으니 네네. 경험치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네가 취직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어른이 할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듣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명절날 가야 된다는 생각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 문화가 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옛날부터 하던 거죠. 관습이죠, 관습. 관습. 내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고대부터 있었던 역사들이 다 있어요. 한번 얘기해 자료 한번 주세요. 보여주실래요? 네. 옛날에 북산 시간 다 배웠어요. 자, 우리나라 역사는 저 북쪽의 만주의 그 부여, 네. 그다음에 약간 요동 지방, 요서 지방의 고조선 이 두 나라가 고조선이 먼저 생기긴 했지만 근데 문화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부여는 연말이 되면 네. 영고라고 제천 행사가 있어요. 아 하늘에 올리는 행사. 조기는 뭐냐면 부여는 북쪽 지역이니까 농사도 짓지만 네. 유목도 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은 가을, 늦가을 추수가 끝나면 해요. 근데 저 유목을 하는 지역들은 네. 해가 바뀔 때 많이 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서 어느 딱 기준점 음력 12월이면 딱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잖아요.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해 동안 이렇게 농사짓고 목축을 하는 동안에 큰 사고 없이 가축도 잘 지키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부여인데 부여가 고구려 백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계속 내려오죠. 그러니까 네. 남아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또 옆에 우리 저기 만주 동쪽 두만강 쪽 그쪽에 있는 게 이제 동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기는 또 이제 음력 10월달에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동해만 하더라도 함흥평야 이쪽에 평야가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10월달에 추수 끝나고 이제 수확물 가지고 동네 잔치 하는 건데 그냥 하자고는 잘 안 모이니까 하늘에 대해서 제사 지내자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동맹, 고구려도 이게 이제 저기 압록강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농사 비중이 점점 커지죠. 네. 그러니까 제천은 이걸 10월달에 동맹이라고 동맹 동명 그래요. 네. 쭉 내려오면 신라가 만들어지는 사만 시대가 있잖아요. 네. 사만에는 이제 저기는 완전히 저기예요. 완전 농경 지역이잖아. 우리나라 남쪽에 목축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씨 뿌리고 난 다음에 단오죠. 5월 단오. 그쵸, 그래서 그쵸. 그걸 수린날이라 그러고 10월 달에는 또 이제 요즘 치면 추석이야. 그쵸. 추수를 했어. 네. 먹을 게 많어. 어. 쌀도 그냥 두면 썩을지도 모르니까 떡도 좀 만들어 먹고 술도 좀 만들어 마시고 그게 추수감사제.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의 문화가 그대로 이제 내려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고대로 따져도 조선도 그렇고 우리 위에 이제 옛날 역사를 볼 것 같으면 5월 단오, 10월 추석이 큰 명절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삼한 남쪽 지역에 있으면서 농경사의 잔재 문화다. 농경사의 잔재 문화다. 라고 보면 되죠. 네. 이제 뿌리를 따지면 그래.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추석 뭐 하는데 굳이 따질 이유가 없이 네.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네. 명절의 가장 큰 불만이라면 며느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며느리들한테는 이게 쉬는 날이 아니고 뭐 가족 모이는 날보다는 일의 연장선상이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추석이나 우리 명절 문화에 대해서 제가 동치미에서는 신랄하게 얘기하거든요. 아, 정말 네네네. 신랄하게 얘기하는데 음. 명절이 내가 지금 약간 역사 얘기를 했잖아요. 네. 농경 문화의 잔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농경 문화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잔재를 계속 유지하려 그러면 세상은 산업사회, 서비스 사업에 이제 IT 산업에 뭐 양자역학 갖고 슈퍼컴퓨터 얘기하는 그 시대에 살면서 씨 뿌리고 파종하고 수확하는 그 문화를 갖고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아니 지금 컴퓨터 갖고 지금 일하는 며느리가 가서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죠. 싫죠. 네. 누가 바뀌어야 돼? 어르신들? 어른들? 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쉬워요. 음. 자, 제일 큰 게 명절날 일 누가 할 거냐예요. 예, 일은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돈이 하면 돼요. 전집 가서 사오면 돼요. 스페셜하게 네. 그 이제 그 전집 있잖아요. 맨날 가서 사 먹는 전집에다가 요거 사례상에 올릴 거니까 좀 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돈을 더 주면 돼. 돈이 일을 하면 되지 왜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러죠.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 돈 하려고 버느라고 정성 많이 들였어요. 정성 안 들이고 돈 벌리는 사람 봤어요? 예? 대충 일하는데 돈 줘요?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많이 들였잖아요. 전집에다가 그 전집 아줌마가 양심이 불량해서 그냥 먹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해요. 깨끗한 기름에 모양이 달라. 전의 모양이. 옛날 보통 우리가 사 먹는 전은 이 옆에 이렇게 붙이게 할 때 옆으로 좀 퍼지잖아요. 네. 깨끗 동글동글하게 와요. 오. 그리고 이 얘기 해요. 자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따로 했다고. 난 가서 돈 주고 가져오면 돼. 그럼 우리 엄마가 보고 처음에 내가 그거 바꿨거든요. 왜냐면 전 부치는 게 제일 힘들어. 아 근데 진짜 아직도 어르신들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갔다고 돈에. 왜 그걸 자꾸 농경 시대 2000년 전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고 동맹 그 무천 이거 계속 하실래요? 수린날 신라 시대 때 한 거 이게 추석이 그냥 기본이에요? 예. 그거 계속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요. 좀 바뀌셔야 되는데. 누가 바뀌어야 돼요? 어머님들이 예, 어른들이 바뀌면 세상이 편하다니까. 예. 그리고 부모들끼리 계속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또 친정 가는 거, 뭐 이렇게 날짜 자, 정하는. 옛날에 남존 예배를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이 많았어. 맞아요. 뭐 2남 3녀, 뭐 3남 2녀 뭐 그래갖고 아니, 누가 왔나 5 누가 명이고. 갔는지도 몰라. 맞아. 너무 근데 많으니까. 지금은 1남 혹은 1녀 혹은 많아야 1남 1녀야.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자야 우리 둘이 부부인데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하루 1박 2일 2박 3일 있다가 가면 친정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치. 아무도 없어. 거기 공정하냐고. 공정이 요즘에 화두인데 그러니 빨리 공정하게 해줘야지. 옛날부터 바꿨어요. 오. 네. 오전 차려 모시고 네. 점심 먹고 네, 끝. 음. 상 정리 딱 끝나면 각자 처갓집으로. 그럼 오후에 가면 우리 처남이 이제 처남은 또 가야지. 예. 그쵸. 이제 그게 안 가서 문제지. 그러면 이제 처남 댁이 불만이죠. 아, 저 사이는 딸 데리고 오는데 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면 불만이죠. 가라 그러는데 또 뭐 무슨 사이 있는지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그건 거짓 문제고 나하고 상관없고 저는 그래서 아주 멀지 않는 한 서울 부산 정도 되면 뭐 끝나고 그날 올라오면 그 다음 날 되겠죠. 그쵸. 예. 네. 그다음에 그게 아니려면 수도권이라면 네. 그다음에 경상도권,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는 되게 반나절이면 다 움직일 수 있어. 길이 너무 좋아. 그렇죠. 그리고 명절 당일은 차 하나도 안 막혀. 그러니까 점심 먹고 헤어지자.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정해놨어요. 저는 우리 집은 뭐 적은 문제로는 절대 안 싸웁니다. 함 원장님 집처럼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게 이치에 맞대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자식이 별로 많지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어른들을 가르쳐 드려야죠. 네네. 바뀌었어요, 엄마. 정성은 돈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자식들도 많지 않으니 교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대개는 누나가 집에 올 때 바톤 터치를 하죠. 아 그쵸. 그래서 그렇겠다.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고부 갈등이나 또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명절에.
네, 모두가 괴로워하는 명절이 아니라 그 즐거운 명절이 되려면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추석은? 빨리 헤어지는 거? 저는 이제 제가 만일에 이제 어른이 다 돼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집안의 어른이 돼서 뭐 네. 한다 그러면 차례를 없앨 거예요. 차례를 없앨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수확물을 거둬서 하늘의 조상이죠. 네. 조상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까지가 필요하다면 네. 그거는 외식을 해도 그게 된다. 음. 평상시 못 가보던 좋은 음식점을 예약을 하고 근데 너무 편하겠다. 명절날 일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 맞아요. 문을 다 닫아요. 유일하게 호텔밖에 없어. 오. 호텔은 열어요. 그러면 저는 정보. 아주 좋은 호텔에 우리가 잘 못 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아점을 먹을 수 있는 시간쯤 만나서 편안하게 네. 이제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다. 어. 그럼 이제 듣기 싫어하면 그것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관계는 끊어지는 거지.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네들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를 내 돈 주고 밥 사 먹이면서 듣는데 그거조차 듣기 싫다 그러면 그럼 뭐 안 만나는 수밖에 없지. 이 정도면 제가 젊은 사람들이 불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좋은데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뷔페도 먹고. 대신에 이제 듣다가 보면 네. 어른들이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음. 경험한 게 많으니 네. 경험치를 부지런한 사람은 책을 써서 주죠. 근데 책 쓰는 게 힘드니까 만날 때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어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네. 듣기 싫은 얘기는 잘 들어놓으면 네. 본인이 또 다음 명절 때까지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갖고 좋은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갖고 잔소리라고 듣는 사람은 발전이 없을 거예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주는 쪽이지만 이 명절날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는 정말 곱씹어두고 반성해야 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들으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갈등 없애려고 각자 집에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러면 이제 그 저기 은둔형 외톨이가 되겠죠. 그쵸, 예. 그쵸. 그게 사회생활 할 때 있어 갖고 언제까지 나는 젊은 사람들이 잔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네. 조금 빠르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잔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용돈도 주는 거야. 내 싫은 소리 하니까 잘 들어 그러고 돈 주는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대학생쯤 되면 묻는 말에 답해주는 게 제일 그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아가 생겼으니까.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면 저는 잔소리 많이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자리를 잡았으면 뭐 그건 잔소리할 게 없죠. 근데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면 뭐 할 거냐고 계속 묻죠. 그래서 잘 안 올라 그래요. 아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는 자주 못 보잖아요. 만약에 독립하고 이러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날이 명절인 건데. 네. 그 안 오거나 이러면 엄청 서운해하실 것 같거든요, 진짜. 집사람은 서운해 하는데 네. 저도 이제 뭐 애들이 다 독립해 있으니까. 그래도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건 내 감정이고 안 오는 건 지 상황이고 음. 그러면 안 오는 데는 저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럼 잠깐 보더라도 서운하잖아요. 안 서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운한 감정을 지워버리면 되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걸 갖고 너 왜 안 오니라고 시작하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와. 그러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서운한 감정보다 훨씬 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서운한 건 나 혼자만의 감정이 좀 서운하면 돼. 네네. 그리고 한 3, 40분 지나고 저기 제 차례 모셨으니까 저기 한 잔 하도 되잖아요. 네네. 음복을 한 잔 하면 그럼 잊어버릴 수 있는데 너 왜 안 오느니라고 전화를 해서 내가 못 가는 이 얘기를 들으면 걔도 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딴 일로 얘기를 안 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싸우죠. 그러면 이제 1박 2일이 괴로워. 그러면 마음이 더 불편하고. 30분 내가 잠깐 서운하고 그냥 음복 한잔 하면서 픽 쓰러져 자는 게 그걸 갖고 이러쿵저러쿵 따져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식사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모여야 되고 차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러면 차례 음식을 좀 줄이자라는 말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양가의 체류한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 동안만 있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수치심, 불쾌감 이런 말들은 금지. 그리고 또 뭐 가사 노동에 대한 공평 분담 그러면
그게 좀 규칙을 정해놓으면 조금 아 그러려면 왜 만나냐고. 그걸 안 만나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왜 만나서 번거롭게 그런 걸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된다는 그 상황이 난 틀렸다고요. 그게 농경 문화의 유습이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자, 생스기빙 데이가 유럽에 있어요, 없어요? 유럽에는 없지 않아요? 왜 없어요? 아 있죠. 유럽에 없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만 있죠. 그렇죠. 왜 미국에는 있는데 유럽엔 생스기빙 데이가 왜 없을까요? 문화가 달라서 왜 문화가 달라도 같은 족속인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갈등이 생기면 쭉 뿌리랑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미국의 생스기빙 데이는 그 뉴 잉글랜드 지방의 정착민들이 처음 그 인디안들이랑 이렇게 거기는 처음 갔을 때 인디안한테 자기들이 소수니까 인디안하고 잘 지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농사짓는 법도 배우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수확을 해서 너무 좋은 거야. 안 죽고 살았다 올 한 해. 그리고 올 겨울을 먹을 양식을 비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스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한 거예요. 네. 유럽은 그런 거 없었어. 유럽은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보다 목축 문화가 더 많았던 나라고 네. 걔네들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생스기빙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스기빙 데이가 생긴 게 미국의 그 처음이니까 200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오. 예. 그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걔들 생스기빙 데이 할 때 맨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부어라 마시라고 놀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여행도 가고. 맞아요. 예. 우리도 그러면 2000년 전이 지난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전통이니까 갖고 가는 건 좋아요. 네. 좋은데 네. 전통이라는 거는 편하고 좋으려고 있는 거지 기분 좋으려고 하는 잔치인데 왜 만나서 이거 하지 마, 이 말 하지 마, 뭐 저기 요즘 특히 싸우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싸우려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만나면 되잖아. 만나서 싸운 게 걱정이 되는 그런 만남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발 명절이니까 뭐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으니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집 차례 음식 대부분 사와요. 떡 사오면 되죠. 네. 찌짐 부쳐 사오면 되지. 네. 나물하고 국은 파는 데도 없고 저기 힘들어. 예,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뭐 집에서 밥하고 저기 뭐야 나물 하나 하는 거 정도는 아침에 먹을 때도 하는 일이니 네. 그 정도 하자.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분란이 생길 게 없죠. 예. 그렇죠. 그걸 가지고 특정인들만 이제 흔히 말하는 며느리야. 딸은 안 해. 모여도. 맞아요. 이런 것도 틀린 거예요. 그쵸. 그 옛날에 자식들 뭐 이남 이녀 이남 삼녀 놀 때 그 시절 기준으로 만들어진 유습이에요. 없애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 조금 하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좀 더 현명하고 즐겁게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에 젊은 사람이 토다는 건 상관없어요. 나는 애들이 반박하고 이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건 시끄러운 건 좋아요. 네.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다. 오지 마세요. 그건 맞아요. 안 만나는 게 맞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왜 만나서 시간 들여 돈 들여서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이 그런 기분 나쁜 만남을 왜 강제하느냐.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지 말고 만났으면 좋은 얘기만 하자.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1년을 잘 노력을 해서 그렇죠. 내년에 만날 때 저 이만큼 잘 됐어요. 좋네요, 진짜. 네. 네. 그러면 명절을 만나면 재밌는데 원래도 한 해가 빠그러 들어가고 영 재미없었어요. 그러면 이래봐. 이렇게 바꿔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1년 열심히 살고 명절에 즐겁게 양손 가득히 가면 되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게 베스트죠. 자, 얼마 안 남은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얘기해봤는데요. 네. 고지식혐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잘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또 대화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은숙 변호사님이 관계 개선에도 많은 조언을 주시나요? 그럼요. 제가 예. 유튜브를 자꾸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는 대부분 이제 이혼에 대한 정보도 올리지만 대부분 관계 개선에 대해서 올리거든요. 오. 이런 사례에서 이렇더라이트를 올리니까 네. 요즘 상담 오시는 분 중에 30-40% 정도가 꼭 이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들어갔다는 분들이 안 되는데. 30-40% 유튜브를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30-40%가 네. 오세요. 근데 그것도 또 제가 공익적인 면에서 또 제가 받은 만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요.
난 이런 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힘들고 주로 이제 아내분들이 오시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꼭 물어봐요. 어떻게 할 때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가요? 라는 걸 꼭 반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아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전업주부인 경우. 네.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맞아. 너무 상처받는데요. 너무 상처받는데 속상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제 남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애들에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라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그런 거야.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고 너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상태에서 나는 나가서 돈을 버는데 왜 집에 들어와서까지 집안일을 내가 딱 반 잘라서 반 해줘야 되냐. 이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몇 번 해주는 건 좋은데 자기도 지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서 들어오는데 맞아. 들어오기가 무섭게 아내는 집에 있었으면서 아니 남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집에 있었으면서 딱 반 내 거라고 빨래하고 화장 치워서 내 거라고 자기가 할 수 있었으면 안 해놓고 피곤해서 들어오는 자기를 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고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싸우게 되니까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상대 배우자가 그런 얘기를 왜 할까? 어느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기억을 되짚어주면 아 자기가 너무나 배우자한테 많은 역할을 요구를 했구나라는 걸 이제 반성하게 되죠. 되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를 해요. 일하는 입장에서 저녁에 나도 여자 퇴근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씻을 수가 없다. 이 체력이 남아있질 않다. 근데 거기다 대고 밥하라고 그러면 나도 힘들 것 같다. 막 화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너무 지친 날 들어가면 이거 말도 하기 싫은데 말하는 직업이니까 가족들은 또 퇴근할 때만 딱 기다렸다. 뭘 말하려고 입에 이렇게 용수처럼 딱 물고 있는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보이면, 리스트가. 그럼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만취해서 들어간다. 두 번째 화난 척하고 들어간다. 그럼 말 안 거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내분들이 끄덕거려. 아 그래서 남편이 들어와서 그러는구나. 그러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직업은 남의 그 생사를 다루는 일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역지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해들을 하시고 그땐 그런 마음일 거야라고 얘기해주면서 그 이후로 안 오시는 거 보면 화해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너무 논리적인 아내가 있으면 남편분은 이제 기가 죽어서 싸움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싸우기도 하세요? 일단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요. 모든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게 전 내 집에 가면 말을 안 해갖고 싸우나요? 일방적으로 화를 그냥 이제 이 폭풍 나이아가라 폭풍이 한 번에 쏟아지지 않죠. 온 가족이 다 도망가죠. 처음에들은 이제 딱 맞대응해서 하려다가 지금은 이제 집안에 소문이 다 나갖고 제가 하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폭포다! 일단 피해라. 일단 피해라. 그래서. 근데 그걸 고쳤어요 제가 한번. 제가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싸우고 보름을 말을 하네요 이 남자가. 생전 그런 적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말할 때만 안 할 때만 해도 뭐 저러다 말겠지. 근데 보름을 말을 안 하니까 이 화가 되게 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미안해 말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작전이 있어요. 요만한 상을 하나 꺼내가지고 네. 거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저 구석탱이에다가 소주 안 먹거든요. 소주 한 병에다 안주도 없이 컵 하나 넣고 홀짝 먹고 있으면 보다 일로 와 왜 그래 여기 와서 먹어. 네. 그렇게 이제 풀곤 했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남자가 되고 뭐 사람이 이렇게 뒤끝이 있어 그렇게 싸우고 났으면 그만이지 모르게 사람이 꽁해. 그랬더니 당신이 무슨 뒤끝이 있어 할 얘기 다 해놓고 맞아. 그걸 당한 사람이 뒤끝이 있는 거지 할 거 다 한 사람이 뭔 뒤끝이 있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고쳤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안 해요 잘.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성격 유형, 짠돌이, 그다음에 뭐 과소비 아내 뭐 다 했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여전히 외도가 압도적이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랑과 전쟁 이런 데 나와도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네. 그 이혼의 양대 산맥 사이가 왜 돈, 네. 외도. 돈과 외도. 근데 네. 제가 전반부에서 제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상대는 이 돈하고 외도를 빼고 얘기한 거고요. 외도 특히 외도를 돈하고 외도고 전 연령대에서 외도가 가장 많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는 배우자 부부관계 외에 제3의 인물들 예컨대 뭐 시어머니라든가
혹은 최근에 이제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더군요. 장모.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개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못 참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그거는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그리고 아. 과거에 비해서는 관여가 많이 줄었어요. 현격하게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네. 그 민감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지 않나. 젊은 아내분들, 맞아요. 젊은 남편분들이 예, 예. 민감도가 좀 예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개인주의가 좀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음. 삶에 개입하지 마라 하니까 음. 완전히 개입을 무슨 단절 정도까지 의를 끊는 정도까지를 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날 전화해서 뭐 이번 명절을 원래 물어보는 것도 간섭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어느 날 너희 집에 좀 가면 안 되냐 내지는 뭐 우리 아버님 생신인데 같이 밥 먹자 이런 거도 간섭한다 오라고 한다 이런 거 정도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을 이렇게 극복할 정도 내로 대부분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권력을 가진 분들 그 권력이 뭘까요? 대부분 돈이죠. 돈 또는 뭐 내 아들이 뭐 전문직이야 뭐 많이 줄기는 했는데 변호사다 내 아들. 그러니까 13개 맞아요. 있지? 예, 이렇게. 많이 네. 줄긴 했는데 재력이 굉장히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며느리하고 사이를 그 마치 머슴 부리듯이 하신다니까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집은 60평대에서 한 달 생활비 한 2천만 원씩 써가면서 사는 집 정도가 되는데 갓 결혼해서 온 며느리는 200만 원 정도 수입 범위 내에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야 된대요. 이상한 논리를 갖고 계세요. 젊은 아내하고 사위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오갈 수 없는 불가피한 접촉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때 되면 같이 밥도 먹고 안부 전화 한 번 더 하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조차도 간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부분이 시어머니, 장모님도 좀 내려놔야 되지만 젊은 아내와 사위분들도 다른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그 인맥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관계 형성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외벌이로 좀 살기도 어렵고 여성들도 100세 시대인데 자기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놓을 맞아요. 경우에 대부분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고 싶어 하죠. 마음 편해서. 편하죠. 그래서 친정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친정이 친정어머니가 옆에 오거나 예, 수시로 와주시거나. 근데 이러면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남편하고 자기 친정 엄마랑 갈등이 되는 거예요. 걔 제가 실제로 상담 온 사례를 젊은 아내가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니까 이혼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 얘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왔다고.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그동안 장모님이 오셔서 애를 봤대요. 그리고 같이 맞벌이니까 그 신혼집을 네. 아내 직장 근처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편 아내 직장 있는 데는 예를 들면은 저 용인이고 그다음에 남편분 직장은 좀 파준 거예요. 멀다. 네. 외곽도로를 타고 이렇게 해서 안 막히면 왕복 3시간. 출퇴근 시간이. 어머. 그렇게 이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7년을 사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장모님 오늘 살림해주고. 근데 애가 초등학교 딱 들어갈 때 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사이 안 좋을 때. 장모님이라고 안 불러요. 네 엄마라 그래. 이제 네 엄마 가시라 그러고 우리 엄마 오라 그래서 역할을 바꾸자. 그리고 파주로 이사하자.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7년 동안 3시간씩 왕복해서 출퇴근을 했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문을 딱 열었을 때 네 애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거든 하는 장모님 표정을 내가 7년 봤거든. 당신도 시어머니 표정을 그 표정을 7년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마운 거 필요해서 고마운 거하고 좋고 싶고 사랑하고는 별개구나. 장모님은 고맙지만 싫대요. 이렇게 표현해 딱 사이들. 고맙지만 싫대요. 그러니까 장모님 입장에서는 생각해서 김서방 요것도 좀 먹어보게 그것도 싫고 좀 일찍 들어와서 좀 쉬게 그 소리도 싫고. 그러니까 내 집 자체가 너무 편하지 않다는 거, 불편하고 싫다는 거예요. 반바지를 입고 다닐 수도 없고 소파에 벌렁 누워있을 수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하고 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러니까 거죠. 그거를- 젠더만 바뀌었을 뿐. 그거를 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음. 아내분들도 장모님도. 근데 고맙지만 싫답니다. 근데 저는 신은숙 변호사님의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늘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뵀지만 가장 경이로웠던 게 결혼하고 두 자녀를 다 놓으신 다음에 그때서야 사법고시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40에 붙어가지고 예, 예. 변호사를 세상에. 42살부터.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세상에. 왜냐면 네. 왜? 전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예. 공부를 평생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대법대 들어가고 공부를 안 해서 거기 갔죠. 잘했으면 이제 거기 안 갔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그냥- 좋았을 뿐. 그리고 시집 빨리 가고 싶어서 결혼을 했고 애를 낳는데 네. 그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게 별로 제 피를 끓게 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행복한 게 뭘까? 그래서 내가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겠는데 가장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40 볼래? 4년만 시간을 주면 근데 거기 가서 놀다가 6년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 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해요. 아이 낳아서 아이들의 성장 어린애 때는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갓난애 때만 봤죠.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예. 말씀도 이해되는 게 만약에 제가 20대 때부터서 변호사 때면 지금도 지겨워서 손 놨을 것 같아요. 40 넘어서 시작하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알고 구조도 알고 네. 사람들의 생활을 알고 변호사를 하니까 이해가 네. 잘 되는 면이 좀 있죠. 근데 만약에 다시 20살로 돌아가신다면 네. 뭐라고 본인한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결혼하지 말자. 첫 번째. 그리고 네가 전국적으로 행복할 거 원하는 게 분명히 있다면 그냥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자. 20년 허비하지 말고. 근데 그때도 다시 20살에 돌아가도 변호사 하실 것 같으세요? 저 변호사 괜찮아요. 매력 있어요. 오, 왜냐면 예. 지루하지 않아요. 음. 항상 새로운 사건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변호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어떤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정리해줬다. 정리했다라는 예. 본인이 아파하는 걸 내가 음, 대신 만져줘서 정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음. 좀 덜 아프게 마무리해줬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정말 이 법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갈 분들, 이혼을 하더라도 정말 알몸으로 축축돼서 더 불행할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아줬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즐겁고 어떨 때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겐 정말 아프고 정말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벌받게 되고 그러면 정말 보람 느끼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손자도 생겨서 할머니 됐어요. 손자가 생기니까 자꾸 그쪽에 이렇게 관심이 가요. 그리고 막 이렇게 구걸을 해요. 손자 사진 하나만 보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 또 제 딸도 일을 하는데 이제 저는 딸한테 막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뭐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뭐 날씨는 차지만 뭐 따뜻한 하루 보내길 바래 그러고 막 커피 쿠폰 이런 것도 뿅 하고 막 답이 없다가 점심 때쯤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나 너무 사랑하고 관심 가져서 주는 건 좋은데 나 엄마가 너무 밝고 너무 밝고 엄마가 너무 양명해서 내가 좀 어두운 성격인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칠 혀를 깨물고 때니까요. 손가락을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마다 눌러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것들이 자식들은 제가 또 그래서 혀를 깨물고 손가락 하고 있으면 엄마는 왜 나한테 관심도 없어? 요따오 문자를 보낸단 요따오 말이죠. 어떻게 좀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죠? 아름다운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자기 생활을 즐겨야 되고 그 관심의 반이라도 그 남편분한테 좀 가져보세요. 두 분의 삶을 멋있게 사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절로 안 온다고. 저절로 되기를 기다리신 거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뭘 하면 재밌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사람 뭐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 서로가 좋아지는 게 노력해서 합이 찾아지는 거지 저절로 안 와요. 그거는 뭐 왜 해주냐고 물어보신다면 부부니까. 결론을 내주셨어요. 부부란 서로가 각자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것.
심심하지 않은 공동의 관심사나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공동의 취향과 취미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익병의 고지식함의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세 분이나 알겠다. 오늘은 부부 상담 전문가이신 세포 언니 한재원 대표님 모시고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포 언니 한재원입니다. 네. 왜 세포 언니예요? 이공계 전공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세포가 몸속에서 막 움직이는 이유가 네. 행복해지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 모든 그래서- 생물의 본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포의 완전체인 인간이 좀 행복해져야 된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돕고 싶다. 그래서 세포 언니를 지었고요. 네. 인간이 행복하려면 네. 구성 세포 하나하나가 다 행복해야 된다. 네. 맞는 말씀이죠.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여성 심리 상담, 부부 상담 전문가를 모셔놓고 네. 여자분 흉 좀 보려 그래요. 아, 네. 네, 저는 맨날 동치미 가면 남자들이 이렇게 당하는 대상이잖아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가정의 불행은 남자 잘못으로 몰아가는데 살아보니 꼭 그건 아닌 것 같아. 억울한 남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게끔 네. 나쁜 여자, 나쁜 네. 안사람, 와이프도 네.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시어머니가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 있나요? 며느리 때는 시어머니가 못 살겠다. 있습니다. 있고요. 네. 시어머님이 오시기도 하고 며느님이 오셔서 시어머님과 함께 상담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둘이 같이 오면 그래도 양질이다, 그죠? 네, 네. 같이 오기도 하고 네. 며느님이 먼저 오셨다가 제가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을 다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족 상담을 해가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오늘은 여자 흉보는 시간. 나쁜 여자가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보면 좀 심하다라는 네.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으시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 드라마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가 여자들을 나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그런데 하여튼 거기 보면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네. 구박하는 시어머니, 피해받는 며느리, 또 거기에 있고. 저항하는 며느리, 요즘에는 악녀 며느리도 나오고 네, 그래요. 많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남자들이 해결해 주는 게 너무 당연하고 여자들은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컨셉의 드라마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제일 분노하는 게 왜 네. 결혼기념을 남자만 챙겨야 되냐고. 아,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행복하고 여자는 불행하니까 결혼기념을 내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 이런 느낌이 제가 한 30 몇 년을 하다 보니 이거 그러면 나만 결혼해서 좋고 와이프는 결혼해서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왜요? 원장님, 농담입니다. 아니 이게 서로 원래 내가 축하했으면 네. 내년에는 여자가 부인이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결혼기념일 선물은요 사실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혼식, 뭐 은혼식, 금혼식이라고 있잖아요. 네. 연수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면 지혼식인데요. 네. 그때는 종이로 된 선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건데 원래 이게 문화적인 그 분위기가 꼭 아내는 받아야 되고 남편은 베풀어야 되는 분위기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쪽만 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내가 네. 했는데 네.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이게 거기서 봐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이 이제 좀 들거든요. 못 받으셨어요? 한 번도 못 받았지. 저는 남편한테 선물했습니다. 잊어버렸다고 혼만 났죠. 그러셨어요? 네. 네. 그 드라마에서 그러면 네. 어떤 악의강을 주나요? 우선 여자들은 받아야 되고 남자들은 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보시면은 시어머니를 굉장히 나쁘게 그리잖아요. 항상 드라마에서. 시어머니는 무조건 나쁘죠. 악녀예요. 예, 예, 악녀고 김치 싸대기 때리고 막 예. 이러잖아요. 거기 한번 역할 맡은 네네네. 분들은 늘 그냥 어우 독한 시어머니 그렇죠. 이렇게 인상이 확 굳어버리죠. 그래서 뭐 악역하면은 뭐 시어머니 역할 많이 하시는 분이 나오시기도 네, 하고 막 네. 이러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사실은 잘못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네. 또 너무 여자들은 약자고 남자들은 베풀어야 되는 이 구조가 여성분들이 항상 내가 약자고 피해자고 받아야 된다라는 의식 속에 지내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윗세대들 어머니들은 항상 남편한테 이렇게 시달리는 분위기였잖아요. 아니 시달렸어요 내가 봐도. 그쵸. 예, 저 예, 우리 예. 어머니 기억나시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딸들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딸만 키우지 않고 아들도 키우거든요. 네. 저는 그걸 보고서 아 나는 어른 되면 절대로 저런 남편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바뀐단 말이죠. 안 그런 쪽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거운 건 당연히 내가 드는 거고 그 너무 집안일에 여자가 매 있는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일할 수 있으면 일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대등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원장님 같은 남자분들이 많으면 그렇겠죠. 우리 근데 세대는 대부분 다 그렇게 변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다 부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아주 뭐 서양 사람 매너 좋은 같이 문 열어서 이러지는 않지만 배려가 되게 많아요. 뭐 남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바깥분도 있을 그렇지 거예요. 않아요? 저희 바깥분이요? 네.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남자는 바뀌었는데 여자는 네.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엄마 세대 받았던 그 핍박 거의 핍박 수준이야. 내가 봐도 시어머니한테 받는 거 시댁 식구한테 받는 걸 보면 이건 거의 느낌에는 정말 이 주종 관계가 명확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겠다. 우리는 바뀌었는데 남자는 여자는 거꾸로 이제는 남자를 너무 갉아뭉개는 느낌이에요. 갉아뭉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나쁜 여자잖아요.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원장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친정 엄마가 너무 시집살이를 많이 해서 지금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그때 엄마 모습이 떠올라서 내가 그렇게 살게 될까봐 움츠려든다는 상담을 오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근데 어른하고 그 나이 많은 먼저 산 인생 선배가 어떤 얘기들을? 어떤 며느리한테 뭐 툭 던지듯이 하는 말이 예전 같이 이렇게 비수를 숨기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듯이 내 와이프한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진짜 실제로도 지금 좋지 않은 시어머니들이 있죠. 있죠. 네. 근데 좋은 시어머님들이 그냥 너 감기 걸리니까 약 좀 밥 좀 잘 챙겨 먹어 이 말을 했다고 화를 내시는 며느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게. 네. 그게 피해 의식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내 엄마처럼은 되고 싶지 않다라는 피해 의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며느리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네. 며느리가 고쳐야 돼요. 근데 요즘에 시어머니가 벌벌 끼고 눈치 보는 경우 더 많거든요. 시어머님들은 요즘에 이 말 해도 될까? 그걸 그것도 신경을 그렇고요. 쓰시더라고요. 마인드가 예. 내가 이 며느리한테 잘못하면은 내 아들을 볼 수 없어. 내 아들을 잘 보려면 며느리랑 잘 지내야 돼. 맞아요. 이런 사고가 이제 또 되게 뿌리 많아요. 깊더라고요. 예, 손주 얼굴 좀 보려면 맞아요. 며느리랑 잘 지내야 돼.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실제로 상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를 안 낳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왜 안 낳냐라고 남편분한테 물어봤더니 결혼한 지 한 8, 9년이 됐는데도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고 있다. 왜 했니? 내 와이프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아기를 낳으면 절대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지 않겠다 그래서 아기 낳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남편분이. 그 정도 되면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권해드린 경우도 있죠.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더 우리 엄마랑 사이가 문제가 될까봐 아이 낳기를 겁내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이혼하는 게 맞다 안 맞다는 제가 상담사로서 딱 얘기해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식의 그 며느리의 태도가 이게 그런 그 극단적인 거죠. 네. 시댁과의 관계에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는 가정교육, 드라마, 사회문제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겠네. 그럼요. 그러면 전부 영향이 네. 있는 거죠. 고칠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시댁에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시부모님이 정말 며느리한테 너무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해결이 되게 쉬워요. 맞아요. 그거는 약간의 거리두기를 그거는 남편이 자기 집하고 남편이 나서면 다 해결돼. 엄마, 나 그럼 못 살아. 그건 남자가 해결할 수가 맞아요. 있어. 거리두기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정도 해결을 거리두기가 하긴 아니라 좀 하는데 강하게 거리를 두면 돼. 네, 엄마, 날 맞아요. 보고 싶으면 나한테 아들 얼굴 좀 볼라 그러면 어지간히 하세요라고 남편이 나서면 다 돼. 마마 보이면 아니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며느리가 합리적이고 보통의 시어머니인데 여자가 보이는 반응이 영 엉망이야. 아내분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죠. 됩니다. 되긴 하는데 그게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나는 시댁하고 인연을 끊어야 편할 수 있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고 안 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우리 정신과랑 비슷하구나. 본인이 네. 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맞습니다. 네. 혼자가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네. 이제 결국은 남편이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남편이 네. 상담을 데리고 오겠네요. 네, 데리고 옵니다. 네.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예를 좀 들어주실래요? 성공한 사례는요. 네. 어떻게 성공이 되냐면 아내가 남편을 많이 좋아할 때 성공이 됩니다. 아, 역시 부부관계구나. 네,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의 상담만으로 이 부분은 이제 그걸 완결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아내분에게 남편분이 이제 그 집안의 외동아들이에요. 음흠. 외동아들인데 이 며느리 쪽이 되게 집이 부유한 거예요. 남자 집 쪽보다.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집도 아내가 해갖고 오고 이랬으니까 이 시댁에서 놀러 올 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내의 허락을. 이 과정 속에서 또 이 아들이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 애기들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엄마 아빠가 올 때는 네가 놀다 와. 내가 엄마 아빠랑 애들을 볼게. 이런 걸 했는데도 자기는 시부모님이 온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남편네 엄마 아빠의 관계의 특수성을 찾는 거죠. 어느 정도 친밀한지에 대해서 그거를 그 상담을 해서 그 친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대 이 부부에게 40대가 됐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점을 아주 간곡히 설명드려요. 아, 너 그런 식으로 살면 10년 뒤 네 인생이 꼬인다. 그죠? 그때는 애들이 좀 크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부모를 선택하고 아내를 버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 왜냐면 정도까지 부모가 가면? 약해지고 예, 그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신경이 더 많이 가죠.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사이가 정말 나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애들도 포기할 남편이 아니고 뭐 애들을 데리고 아들만 둘인데 애들을 데리고 이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남성이다. 또 검사 같은 것도 해가지고 예. 그런 걸 때 수치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케이스는 아내분이 좋다.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 미래의 그 예정된 불행을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그게 정말 맞는 얘기고요. 근데 그 며느님은 그래도 합리적인 네, 분이네요. 남편을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네. 가정을 잘 지키려면 내가 지금 싫어도 참고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시댁에서 오면 지방 멀리서 오는데도 잠을 못 주무시고 가는 거예요. 아들 집에서조차. 왔다가 3시간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5시간 와가지고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결과는 잘 됐나요? 아, 그럼요. 두 분 아유. 굉장히 사이 좋아지셨죠. 남편분한테 남편분한테- 시댁으로도 막 하룻밤씩 자고 가고. 네, 그래서 어. 남편분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그런 얘기를 아내분하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다고. 자기는 그때가 되면은 아내를 저버릴 생각도 있다고 진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네, 뭐 상관없죠. 계속 이런다면 우리 부모님한테 자기 음. 부모님이 이렇게 소중하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두 분이 나눌 수 있도록 해드리고 평화롭게 이제 해결이 됐는데 해결이 혹시 네. 그 며느님이 10년 뒤에 남편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아니, 두 분 아니, 서로 그러겠죠? 사랑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예, 또 안 좋은 케이스는 제가 실패했던 케이스는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요. 이 아내분이 돈에 있어서 욕심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댁에 남편이 연봉이 1억이 훨씬 넘는데 1억 5천 가까이 되는데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거를 받아오면 남편한테 딱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돈을 네?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도 되지만 1,000만 원 벌어놓은 남편한테 용돈 30만 원이라고?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본인은 액세서리도 다 명품이에요. 에이, 그리고 진이고 가방도 다 명품이에요. 부모하고 얘기가 끝도 없어요. 그냥 그건 바로 이혼해야 돼. 근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더 심각한 거는요. 이 남편이 30만 원을 받아서 시댁에 샴푸를 2만 원짜리를 보내줍니다. 네. 그리고 액정 필름 10,000원짜리를 네. 3만 원을 시댁에 보냈다고 난리를 피우고 남편을 끌고 상담을 옵니다. 저한테. 여성분이 네. 여성분이 온 거예요. 3만 원어치나 시댁에 해줬다. 근데 본인이 하고 온 건 엄청난 브랜드의 액세서리와 이미테이션 아닐까요? 이미테이션 아닙니다. 아니, 저도 보시면 그 금방 알죠. 정도는 봅니다. 네. 그래서 뭘 상담이 필요해요? 바로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6회에서 10회 정도 상담을 했는데 6회에서 10회 사이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이 여자분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결혼한 지 한 3년 차 되신 부부였고 아이가 다행히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샴푸를 2만 원어치 보낸 게 문제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사태지랑 싸우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싸우지 않는 방식으로 좋게 잘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해드리고 이랬더니 그걸 수용하시면서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살아가시겠다고 했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 시댁에 가서 3년간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한 적이 없고 시어머님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부르면 대답을 안 하고 작은 방 들어가서 잠을 자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 여성분이 본인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본인은 전업주부예요?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지 돈 벌어 지가 썼겠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주는데 30만 원 주고 3만 원 샴푸 사줬다고 그 날발 뭐 이렇게 네. 하는 그런 여성이 지는 여기다 명품을 둘러요? 네. 그 남자는 그 여자랑 왜 산대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고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아, 책임은 건데 이미 다 졌는데 사는 거 보니까 영 내가 볼 때는 말 듣는 순간 이것만 해도 그냥 빨리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 네. 이혼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더 재밌습니다. 나중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분한테도 이게 계속되면 이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다. 본인 생각은 어떠해서 끝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본인도 생각이 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아내분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짓기를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이삿짐을 날라서 도망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노예를 하나 고용을 한 거구나. 그렇죠. 돈 벌어오는 노예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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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친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장남이 아니라 큰 사이, 맞사이니까 그걸 모든 걸 책임져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의 어려움을.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건 다 취하고 나쁜 건 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나쁜 때문에. 여자네. 정말 나빴죠. 제가 본 케이스 중에 가장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그런 걸 그냥 그치 말로 도둑 X라 그러죠. 아 그러니까 남자도 이런 피해자가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진행하는 우리가 출연하는 동치미는 남자만 나쁜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만 나쁘다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내가 뭐 힘이 약하고 이러니까 내가 보호받는 게 당연하고 이런데, 남자들이 많은 걸 해결해주지 않는 것만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맞아요. 사람을 도구로서 쓰면 안 되는데 여성분들은 남편분들을 도구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맞아요. 예, 남자들이 그러면 굉장히 나쁜 X, 여자가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여자니까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균등하거든요,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평등하고. 네. 결혼한 사람들은 나중에 좀 해결하더라도 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어떤 낌새가 있잖아요. 여자들. 남자들 입장에서 남자 편 좀 네네네네. 들어주세요. 네.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만났는데 몇 가지 이상한 낌새가 있을 거라고. 아까 했던 자기 명품 두르고 그 전자레인지까지 들고 가는 여자가 데이트할 때는 멀쩡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뭔가 낌새가 있죠. 있죠. 이런 여자들이랑 만날 때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빨리 손절해라 라고 우리 착한 젊은 미혼 남성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물건에 목숨 거는 여성분들이잖아요. 명품에 목숨 거는 여성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밥값을 내가 계속 내는데 계속 커피만 사는 여성분들, 커피라도 사면 다행이에요. 근데 커피까지도 항상 남자가 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얻어먹는 게 그죠? 아주 체질화된 여성. 그렇죠. 그리고 나는 꾸민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가 다 내는 게 당연해. 나는 만나주잖아 라는 이미지를, 그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외모를 그럼요. 갖춰도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물질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마음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눈빛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받기만 하는 사람들, 테이커라 그러죠. 그런 대상은 저는 남자고 여자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외모는 1년 가고 성격 3년 가고 요리 솜씨 30년 간다는 얘기 그거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외모, 밥 잘해주면 기어들까요?
외모만으로 본인의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외모 1년, 성격 3년, 3년, 요리 30년. 30년입니다. 네. 남자분들이 이거 젊은 남자들이 특히 이거 잘 들어야 돼. 네. 그죠? 네. 예. 계속 밥을 한 번도 할 줄 모르고 외식만 하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크고요.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쵸. 네. 네. 근데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예쁘면 되고 오로지 남자들은 그래요. 소개시킨다 그러면 딱 소개시킨다 그래봐요 저한테. 누구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뻐요? 첫 번째 질문이야 이게. 문제야 남자도. 아니 여자들은 이상형이 20대는 얼굴을 보고 30대는 남자들의 차를 보고 40대는 집을 본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남자들은 10대 때 얼굴 보고 이쁘냐고 물어보고 20대 때 예쁘냐 그러고 30대 때도 예쁘냐 그러고 40대 50대가 되면 곱냐고 물어본대요. 네, 다 똑같은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요. 표현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예쁘면 아.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옛날 어른들이 했던 얘기네. 너무 꾸미고 사치한 여자는 네. 그 배우자 감으로는 적절치 네, 않다. 이런 속담이 있죠. 떡 좋아하는 며느리를 들이면 쌀 팔아서 다 떡 해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얘기, 그 속담하고 좀 아. 비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자신의 삶을 유의로 즐기거나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은 좀 멀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 네, 애 놓기 전이에요. 네, 요때 딱 살아보고 야 이거 자식 놓고 길게 가면 곤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증상, 의사니까 이렇게밖에 못 물어보는데 어떤 증상이 있으면 자식 놓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연애를 2달 하고 결혼을 했는데 딱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는 날 이상하더래요.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 갑자기 너무너무 친절했던 이 여자분이 갑자기 싸늘해지고 왜요? 결혼해서 좋아진 막 신나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이 심각했던 거예요. 여성이? 여성분이.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깊은 분이 우울증이 있다는 걸 속이고 결혼을 하시고 결혼하는 날부터 그 우울증 증상을 나타났구나.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허니문 베이브가 생겨서 아기를 낳아버리고 그리고 화가 나면 이 우울증 계신 분들 조울증 이게 같은 위아래가 거죠. 아시죠? 심하죠. 예, 네. 예. 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있으셨던 분인데 조증인 상태에서는 막 심각하게 막 이렇게 하시다가 기분이 나쁘면 칼을 들고 뛰는 경우도 있고 칼을 들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일이 임신한 상태니까 이제 헤어지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너무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초반에 이게 그걸 치료할 의지가 없는 분들은 아기를 낳았을 때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아하. 그런 경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제 상담 사례로는 아니, 그런 케이스가 좀 중요한 힘들었어요. 얘기죠. 예. 네. 혼인 전에 뭐 이렇게 오랜 연애 기간 동안에 이 친구가 뭐 우울증을 좀 앓고 있다 그런 건 또 다른 거지만 네. 2달 만에 그렇게 서둘러 한 결혼이라면 빨리 물르는 게 답이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예. 아기가 없었다면 아마 그 부부도 그랬을 수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신혼 초에 아기 갖기 전에 그 고부 갈등 같은 게 부당한 그러니까 며느리 쪽에 부당함으로 생기는 고부 갈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치료가 가능할까요? 치료가요. 불가능한 케이스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학력의 남자와 고학력의 여성이 만났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기를 바로 낳았어요. 처음엔 티가 안 났는데 이분이 저장강박이신 분이었던 거예요. 오래 연애를 하는 동안은 몰랐는데 성인이 연애할 땐 모를 수 네, 있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 택배부터 모든 짐을 계속 쌓아두시는 거예요. 아기도 낳았는데. 옷도 이렇게 그냥 그쵸? 산더미처럼 쌓는 집 네. 봤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5년이 됐는데 시부모님을 한 번도 집에 못 부르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기를 보고 싶으면 집 앞 카페에서 아기를 보여줍니다. 30분간. 자기 집이 엉망이니까. 집도 엉망이고 자기 집에 누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창피해서도 안 모르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혼이 됐습니다. 음. 왜냐면은 시부모님한테 아기를 보여주려고 안 하고 아들 집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저한테 상담사한테 종종 있어요. 그게 정신과에서도 네. 조울증 약이 있거든요. 네네, 조현병도 약이 있어요. 근데 네네, 알고 있습니다. 강박이나 네. 이 편집광 같은 경우는 참 약이 없어요. 야 힘들죠. 네, 약이 없어요. 한계가 있죠. 예. 그런 거를 데이트하고 결혼을 생각하면 그런 걸 좀 많이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데 결혼하면 그런 긴장감이 없어지면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집안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안에 계속 쌓아놓고 뭐 전기밥솥 열었는데 뭐 곰팡이가 쓰여 있는 네. 경우 이런 뭐 구더기가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제 상담 사례 중에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빠르게 치료를 하겠다는 게 아니면 빠르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놓고 한 5년 이상 살았어. 네. 살아야죠. 예, 살아야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쯤 되면 우리 같은 나이쯤 되면 자식 낳았으면 참고 살아라 그러는데 맞아요. 그래도 치유 불가능한 상담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이제 바람이죠. 아기 낳고 한 5년 지났는데 뭐 남자들도 바람을 많이 남자들이 바람을 주로 핀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엔 비율이 비슷합니다. 아니 뭐 상대가 있어야 바람을 피니까 그렇죠. 똑같죠. 네,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그 상담사에 오시는 분들 여성분들은 한 90%가 가정을 지키겠다고 오시고 남성분들은 50%는 그냥 딱 포기하고 50%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상담을 오시기 때문에 여성들이 바람 피는 비율이 적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사실은 여성분들 바람도 굉장히 지금 흔하고 5년 차 됐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성들의 바람은 우울증과 연관이 깊습니다. 예. 본인의 우울증을 사실은 남편 때문이다. 남 탓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기저 속에 있는 것을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우울해. 남편이 바빠서 우울해. 그러니까 나는 바쁘지 않은 양아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많이 피고 이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바람이 나면 아이가 옷섬을 쥐고 있으면 자르고 나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옛날부터 알고 말이 있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가정을 포기하고 집을 나가시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 아주 비일비재해요. 남성분들은 그냥 약간 바람이에요. 양쪽을- 바람 바람이에요. 피고 네, 미안한 네. 마음을 갖고 집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죠. 남자고. 양쪽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성분들은 한쪽을 훅 놔버려요. 아하. 놔버리고 애들도 놔두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 케이스는 좀 불가능해요. 우리 동치미 제작진 분들 많이 보시고 정말 남자만 갖고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아니 남자분들 힘겹게 한 케이스 저한테 많이 갖고 있죠. 네. 오늘은 여성분들 얘기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제가 이제 미혼일 때, 그다음에 신혼 초 아기가 없을 때, 아기가 적당히 자랐을 때 이게 나쁜 여자 유형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 치유 혹은 회복 가능한가요? 본인이 의지가 있을 때요.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와야 돼 병원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환자가, 내가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네. 내가 문제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문제 있고 남편이 문제 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분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이게 관계잖아요. 부부라는 네, 네, 게 뭐 네, 네, 네. 혼자만의 잘못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네. 들면 그 30만 원을 용돈을 1억 1,000만 원 벌어다 주고 30만 원 용돈 받는 그 남성분도 나는 딱 얘기 듣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어다 줬어. 남편 30만 원 주고 900만 원을 저축을 했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남편도 이해가 되는데 지는 명품을 둘러 그걸 보고 사는 남자도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나쁜 여자 옆에는 네. 뭐 이상 좀 성격적으로 하자가 있는 남편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케이스는 남편분이 아내가 돈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을 모은다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 생활비를 갖고 30만 원 놔주고 70만 원 갖고 아껴 쓰고 9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통장을 보여주면 야 고생했다. 그래도 우리 한 100만 원만 더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관계면 상관이 지는 명품을 둘렀다 그러잖아요. 명품 하나 사면 그래도 500만 원, 1000만 원 쉽게 나가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돈을 모아놓은 건 없을 거라고 분명히.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준 돈에 비해서 터무니없게 적게 모여 있고 당연한 얘기죠. 네. 그거야. 그 척 보면 눈에 네. 보이는데 네. 근데 그걸 남편은 보고 그걸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명품 들은 거를 그냥 명품을 해도 그게 그렇게 비싼 건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돈을 그래도 많이 잘 모으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돈도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러면 그걸 몰랐다는 남편도 문제는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문제가 있다기보다 저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냥 그분이 너무 아내를 믿었구나. 너무 믿었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믿을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배우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네. 문제죠. 그런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는 것도 문제일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본성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솔루션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재혼을 한다고 치면. 부부가 어떤 그 성적인 약속의 의미보다 경제적인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잘해야 된다라고 경제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네. 요즘에는 아주 민감한 단어긴 한데 저도 동의해요. 네, 그 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걸 함께 다 오픈하고 볼 수 있고 계획적으로 서로 잘 세워서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보면 젊은 사람들은 네. 여자분들도 다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 돈 내가 네 돈 네가 공동생활비만 나눠내는 거 네, 이런 그런 유형도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놓고 네. 합쳐놓고 그다음에 우리 각자 이렇게 쓰고 남은 돈을 얼마는 저축을 하자 이게 돼야 되지 않아요? 저는 함께 합쳐놓고 모을 돈을 먼저 쓰고 남은 저축해놓고 돈을 나눠 갖고 쓰는 써야 거죠.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 네, 네. 근데 그러면 그게 돈이 모이죠. 얼마라고 다 공개돼야 되지 않냐? 그렇죠. 공개돼야죠. 근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여성분들도 많고 남성분들도 많고요. 제가 또 한 사례를 며칠 전에 경험을 했는데 18년 만에 이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을 했냐라고 이제 아내분께 여쭤봤더니 정말 18년 동안 남편분이 같이 공동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한 번도 자기 통장을 보여준 적이 없고 아기가 둘인데 애들을 수학학원을 보내면 수학학원 보내는 돈 반을 준답니다. 반은 어떡하라고요? 반은 네가 내라고. 어떻게? 전업주부가. 전업주부 아닙니다. 같이 일을 합니다. 네. 이러면 뭐 반반 낼 수는 있죠. 근데 너무 칼같이. 근데 이 아내분 입장에서 이건 거죠. 아이를 내가 계속 양육하니까 아이들한테 쓰는 돈이 내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딱 반만 주니까 만약에 빵을 사 먹였다 10,000원짜리 그럼 5,000원을 준답니다. 아니 그런 남자랑 18년 왜 살아 그러면? 아이가 둘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애 하나 놓을 사랑했으니까요. 때 그러니까 그게 난 그 여성분도 답답한 게 그 남자가 나쁜 놈인데 그냥 네, 나쁜 놈이죠. 나쁜 네, 놈인데 네, 네. 돈을 벌어 갖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남자가 뭐 첫부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대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그 그전의 생활비는 그럼 다 줬대요. 그전의 생활비는 이제 뭐 그렇게 반반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딱 그럴 때 알아봤어야지. 빨리 끝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나는 단초가 있을 때 네. 이게 수정 가능한 그 부정적인 면인지 수정 불가능한 면인지를 딱 물어보고 나는 빨리 끝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같은 성격은 그렇죠. 근데 결혼해서 이제 뭐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들 갖고 있는데 처음 결혼해서 좀 힘들게 하더라도 살면서 나아진대 뭐 이런 기대치를 갖게 되거든요. 쉽게 끝내기가 쉽지 전문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 그런 성격은 절대 안 바뀌거든요. 딱 물건 뭐 사면 반 나눠내는 거 이거 처음부터는 그랬을 거라고 봐. 내가 농담처럼 결혼한다 그러면 여성분한테 하는 얘기야. 통장 빨리 빼서라. 남자는 회계만 투명하면 다 착하게 산다. 남자가 나가서 바깥에서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 들어. 맞습니다. 근데 요즘 돈을 회계만 투명하면 속된 말로 카드 가지고 나쁜 데 가서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다 현금으로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회계가 투명해지면 그게 없어지는데 그걸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이 부부에 합당하게 행동하길 바라는 거는 그건 너무 어렵다. 근데 아내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돈을 함께 버는 입장에서는 아내에게도 너의 통장을 다 보여다오 하기를 되게 힘들어 하시고요. 요즘에는 남편에게도 너의 수입을 나에게 공개해다오 하기도 되게 힘들어들 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그러면 결혼을 왜 하지?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뭔가를 일구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결혼을 왜 해요? 그냥 좋을 때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연애하면 되죠. 네, 그냥 가볍게 연애하면 되죠. 통장 따로 갖고. 네. 근데 요즘 분위기가 그렇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혼하신 그 아내분에게 이혼을 정말 잘했다. 네, 잘하셨네요. 내가 봐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신데 그거를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깨끗하게 갈라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이 되지 않을 거면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네. 이런 나쁜 여자를 만나면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가 고칠래? 같이 상담 치료 받을래? 맞아요. 그걸 안 하면 네. 포기하셔야죠. 빨리 헤어지셔야 손절을 돼요. 하는 게 답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이혼을 그렇게 뭐 권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 저도요. 지나보니 네. 그 안 되는 걸 갖고 억지로 끌면 끌수록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보더라고요. 네, 그 네, 가해자는 뭐 자기는 당당하고 좋지. 모릅니다. 예, 당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모두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럼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상담하는 거. 네. 왜 어떻게 그냥 이런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그 자기 배우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혼을 불사하고 강경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정말 이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남편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혼을 불사하는 마음이 정말 자기 마음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집에다가 막 하고 나한테 막 하면 난 정말 너랑 안 살 수 있다라는 이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내분이 이혼하고 싶지 않고 남편이 좋고 이러면은 그걸 이제 기법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별 문제 없이 살기는 하지만 내가 번 돈 다 갖다 주거든요. 저는 그 뭐 돈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을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딱 네. 갖다 올려놓고 뭐 내 네. 카드 쓰는 거 갖고 어디에서 뭐 썼냐 묻지는 않는데 하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갔는데 별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 이거 싹 고치려 그러면 너랑 이혼을 불사하고 내가 얘기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안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혼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통장에 돈을 많이 갖다 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나 사실은 당신 존경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카톡이 올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나쁜 여성, 나쁜 배우자, 네. 나쁜 며느리도 있다. 네, 그거를 있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네. 좀 인식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남자들도 좀 노력을 해야 네. 되겠다. 네. 이쁜 거에만 자꾸 눈 두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결혼과 부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상적인 결혼이 어떤 건지 또 뭐 어떤 부부 상이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또 나쁜 남자 가지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되게 어우. 재밌을 것 같아. 그건 제게 한 3시간 주십시오. 네, 오늘 부부 상담 전문가 세포 언니 한재원 대표와 함께 재밌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의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와서 저는 원하는 대학을 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적보다 행복한 아이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3학년은 성적이 좋으면 행복해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여러분 되게 고맙습니다.